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해부학 용어 굴곡과 신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굴곡은요, 관절의 각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럼 180도에서 90도로 줄어드는 느낌 아닙니까? 각도가 줄어드는 게 굴곡이고요. 반대로 각도가 커지는 것이 신전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까딱하는 거 측방 굴곡이에요.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져서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사지가 신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팔이 안으로 오던지 다리가 안으로 오던지 이것이 내전입니다. 외전은요, 정중앙선에서 밖으로 멀어져요. 시스타에서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뭐 영화 보고 뭐 그 노래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 춤 기억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전과 외전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요 그림은 뭐냐? 외회전입니다. 회전은요,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이에요. 내회전, 외회전, 팔을 밖으로 회전시키는 거 외회전, 팔을 안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내회전입니다. 형님 댄스를 줘보아요. 형님. 회전은 한마디로 운동인 거예요. 고관절의 외회전은 1번입니다. 고관절의 내회전은 4번 그림이죠? 요거 그림 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외회전이에요. 운동은. 요거는 내회전입니다. 시스타가 내전, 외전이에요. 요번에 뭐 내전, 외전 유력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요. 굴곡신전 나왔고, 외회전 나왔고. 앞관절은요, 턱관절입니다. 앞관절을 측하해. 측두골과 하악골이 앞관절이에요. 문제.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의 편평골이 뭐냐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장뼈입니다. 흉골 같은 말로 복장뼈래요. 신체에서 가장 길고 커다란 평평골 중에 하나인데 흉곽, 가슴의 앞쪽에 정중앙에 있는 이 장방형, 이 길쭉한 평평골은 흉골이다. 보라색이 검상돌기입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검상돌기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국가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거 횡격막, 늑간근 자주 물어봅니다.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횡격막은요, 이 가로막이죠. 호흡이 곤란하면요, 상체를 올려줍니다. 왜? 그래야 횡격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심장 판막의 기능은 2천판, 3천판 있잖아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았어요. 수중운동,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이 좋았다. 관절질환 중에 가장 흔하며 나이가 들면서 증가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30분 이내에 호전된다. 관절을 많이 쓸수록 아프다는 거.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고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습니다.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뭐뭐염 하면은요, 원래 뜨거운 찜질을 피했어요. 염증이 퍼지니까요. 특히나 층수염에는 뜨거운 찜질 하지 않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뭐 이거는 물리치료 느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해볼까요?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대요. 쌍으로 아프지는 않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쌍으로 다 아프다.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은요, 뼈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작아져서 골절이 잘 됩니다. 중년기 이후의 여성은 폐경을 해요.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죠. 이렇게 됐을 때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낙상을 하면은요, 고관절, 골절이 잘 생겨요. 이런 경우 의사 처방하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합니다. 골다공증 노인이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이 되기 쉽다? 중요하죠. 골다공증에는 뭐가 좋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은 골절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칼시토닌 과다 분비 시 골다공증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은 칼슘입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거 칼슘이고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무기질은 칼슘이다. 국가고시 잘 나왔던 문제 뭐예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이다. 수근간 증후군 국가고시 단골 문제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할 것 없이 자주 나옵니다. 손을 털면 저린 증상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죠. 어떤 것으로 이 수근간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어요?
팔렌 검사. 양 등을 맞대요. 1분 동안 있으면요. 손 저림이 너무 심해요. 아,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하고 진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티넬 검사는요. 손목에 정중신경을 두들겨요. 조그마한 망치로요. 고무망치. 그랬을 때 통증이 있어.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수근관 증후군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수술하고 나면은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하고 24시간 동안 올리고 있으래요. 부으니까요. 얼음찜질, 진통제, 또 무거운 물건을 한 달 동안 들지 말래요.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은요. 팔렌 검사 또는 티넬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화기계 볼게요. 소장은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화기계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먹고요. 인두를 지나서 식도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요. 소장, 대장으로 지나서 결국은 항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그 침에는요. 뿌띠알린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소화가 빠르겠어요. 덤핑 신드롬, 위절제 환자들은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바로 쭉쭉 쌉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자제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고지방을 먹어라. 시기가 특이해서 국가고시에 잘 나왔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수분은요. 덤핑 신드롬, 위절제 환자에게 쓰입니다. 위에서는요. 펩신이 나오는데 이 펩신이요. 단백질을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가장 먼저 소화하는 게 위에요. 위에 있는 펩신이다. 펩신은요. 같은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 이렇게도 국가고시에 나올 수 있어요. 췌장은요.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췌장에서는요. 소화효소가 나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는 요소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옵니다. 간은 담즙을 만들죠. 담즙은 담낭에 저장이 됩니다. 췌장은 뇌 분비샘의 기능과 뇌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 기관이다. 복합셈이다. 소화효소도 나온다. 호르몬도 나온다. 췌장이에요. 간은요.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인체에서 가장 크대요. 1.5kg 정도 된다. 간이 담즙을 만들고 그 담즙을 담낭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해서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을 형성한다. 우리 태어나자마자 아기가요. 출혈성 경향이 있어. 그럼 비타민 K 주사 놨죠? 혈액 응고와 관여하는 게 비타민 K예요. 간에서는 해독 기능을 합니다. 태생기에만 조혈 작용을 해요.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태생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조혈 작용을 한다. 급성 간염의 종류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중요하죠. 과거에는 A형 간염이 국가고시에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B형 간염도 나왔어요. B형 간염은요. 고단백, 고칼로리를 먹는다. 에너지 소모가 많대요. A형 간염은요. 전염성 간염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 걸려요.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환자 분변 처리 후에 손을 잘 닦아야 됩니다. C형 간염은요. 예방주사가 없어요. 이게 뭐 수혈받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오염된 주사기 문신했을 때 걸립니다. 췌장은 췌장액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복합셈이다. 뇌 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을 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요.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옵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아밀라제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트립신이에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뇌 분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이다. 호흡기계, 가장 흔한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죠. 코로나 때 정말 마스크 얼마나 꼈어요. 지금도 전 사람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끼고 나갑니다. 폐포, 확산에 의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산소가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이런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폐포예요. 호흡 조절 중추는 뇌의 연수에 있다. 혈액의 성분은요. 혈구와 혈장이 있어요. 뭐가 45%고 뭐가 55%일까요? 혈구, 9는요. 숫자 9는요. 4 플러스 5가 숫자 9죠. 혈구는 45%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55%는요. 혈장입니다.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다. 이 부분이 출제에 유력합니다. 혈장은요. 92%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의 액체 성분이다. 물이 많다 하면은 혈장입니다. 피브리노겐은요. 혈액을 응고시켜줍니다.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죠.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모두에게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형 AB형이에요. 좌심실이 우심실 벽보다 두껍죠. 여기서 심장이 피를 쭉 짜줍니다. 펌핑하죠.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이 항상 두껍다. 판막은요? 혈액의 역류 방지라고 했어요. 좌심판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요 2000판입니다. 우심판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요 3000판이에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좌측 두 글자죠? 2000판입니다. 오른쪽 세 글자죠? 3000판입니다. 심장의 구조, 관상동맥이 심장에 있는 동맥이에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좌심실이 두껍다. 비장에서는 면역 항체를 생산한다. 면역과 관련된 곳은 비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끊임없는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박출해 내보낸다. 해부학 용어, 굴곡과 신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굴곡은요, 관절의 각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럼 180도에서 90도로 줄어드는 느낌 아닙니까? 각도가 줄어드는 게 굴곡이고요. 반대로 각도가 커지는 것이 신전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까딱하는 거 측방 굴곡이에요.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져서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사지가 신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팔이 안으로 오던지 다리가 안으로 오던지 이것이 내전입니다. 외전은요, 정중앙선에서 밖으로 멀어져요. 시스터에서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뭐 영화 보고 뭐 그 노래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 춤 기억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전과 외전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요 그림은 뭐냐? 외회전입니다. 회전은요,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이에요. 내회전, 외회전, 팔을 밖으로 회전시키는 거 외회전, 팔을 안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내회전입니다. 형님 댄스를 춰보아요. 형님. 회전은 한마디로 운동인 거예요. 고관절의 외회전은 1번입니다. 고관절의 내회전은 4번 그림이죠? 요거 그림 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외회전이에요. 운동은. 요거는 내회전입니다. 시스타가 내전 외전이에요. 요번에 뭐 내전 외전 유력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요. 굴곡신전 나왔고 외회전 나왔고 앞관절은요. 턱관절입니다. 앞관절을 측하해. 측두골과 하악골이 앞관절이에요. 문제.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의 편평골이 뭐냐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장뼈입니다. 흉골 같은 말로 복장뼈래요. 신체에서 가장 길고 커다란 평평골 중에 하나인데 흉곽, 가슴의 앞쪽에 정중앙에 있는 이 장방형, 이 길쭉한 평평골은 흉골이다. 보라색이 검상돌기입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검상돌기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국가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거 횡격막, 늑간근 자주 물어봅니다.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횡격막은요, 이 가로막이죠? 호흡이 곤란하면요, 상체를 올려줍니다. 왜? 그래야 횡격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심장 판막의 기능은 2000판, 3000판 있잖아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았어요. 수중운동,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이 좋았다. 관절질환 중에 가장 흔하며 나이가 들면서 증가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30분 이내에 호전된다. 관절을 많이 쓸수록 아프다는 거.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고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습니다.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모모염 하면은요, 원래 뜨거운 찜질을 피했어요. 염증이 퍼지니까요. 특히나 층수염에는 뜨거운 찜질 하지 않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뭐 이거는 물리치료 느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해볼까요?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대요. 쌍으로 아프지는 않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쌍으로 다 아프다.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은요, 뼈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작아져서 골절이 잘 됩니다. 중년기 이후의 여성은 폐경을 해요.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죠. 이렇게 됐을 때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낙상을 하면은요, 고관절, 골절이 잘 생겨요. 이런 경우 의사 처방하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합니다. 골다공증 노인이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이 되기 쉽다? 중요하죠. 골다공증에는
뭐가 좋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은 골절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칼시토닌 과다 분비 시 골다공증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은 칼슘입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거 칼슘이고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무기질은 칼슘이다. 국가고시 잘 나왔던 문제 뭐예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이다. 수근간 증후군 국가고시 단골 문제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할 것 없이 자주 나옵니다. 손을 털면 저린 증상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죠. 어떤 것으로 이 수근간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어요? 팔렌 검사. 양 등을 맞대요. 1분 동안 있으면요. 손 저림이 너무 심해요. 아, 그러면 수근간 증후군인가 보다 하고 진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티넬 검사는요. 손목에 정중신경을 두들겨요. 조그마한 망치로요. 고무망치. 그랬을 때 통증이 있어.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수근간 증후군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근간 증후군 수술하고 나면은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하고 24시간 동안 올리고 있으래요. 부으니까요. 얼음찜질, 진통제, 또 무거운 물건을 한 달 동안 들지 말래요. 수근간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은요. 팔렌 검사 또는 티넬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화기계 볼게요. 소장은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화기계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먹고요. 인두를 지나서 식도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요. 소장, 대장으로 지나서 결국은 항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그 침에는요. 뿌띠알린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소화가 빠르겠어요. 덤핑 신드롬, 위절제 환자들은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바로 쭉쭉 쌉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자제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고지방을 먹어라. 시기가 특이해서 국가고시에 잘 나왔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수분은요. 덤핑 신드롬, 위절제 환자에게 쓰입니다. 위에서는요. 펩신이 나오는데 이 펩신이요. 단백질을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가장 먼저 소화하는 게 위에요. 위에 있는 펩신이다. 펩신은요. 같은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 이렇게도 국가고시에 나올 수 있어요. 췌장은요.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췌장에서는요. 소화효소가 나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옵니다. 간은 담즙을 만들죠. 담즙은 담낭에 저장이 됩니다. 췌장은 뇌 분비샘의 기능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 기관이다. 복합셈이다. 소화효소도 나온다. 호르몬도 나온다. 췌장이에요. 간은요.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인체에서 가장 크대요. 1.5kg 정도 된다. 간이 담즙을 만들고 그 담즙을 담낭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해서 혈액 응고 인자인 프로트롬빈을 형성한다. 우리 태어나자마자 아기가요. 출혈성 경향이 있어. 그럼 비타민 K 주사 놨죠? 혈액 응고와 관여하는 게 비타민 K예요. 간에서는 해독 기능을 합니다. 태생기에만 조혈 작용을 해요.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태생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조혈 작용을 한다. 급성 간염의 종류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중요하죠. 과거에는 A형 간염이 국가고시에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B형 간염도 나왔어요. B형 간염은요. 고단백, 고칼로리를 먹는다. 에너지 소모가 많대요. A형 간염은요. 전염성 간염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 걸려요.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환자 분변 처리 후에 손을 잘 닦아야 됩니다. C형 간염은요. 예방주사가 없어요. 이게 뭐 수혈받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오염된 주사기 문신했을 때 걸립니다. 췌장은 췌장액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복합셈이다. 내 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을 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요.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옵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아밀라제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트립신이에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내 분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이다. 호흡기계, 가장 흔한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죠. 코로나 때 정말 마스크 얼마나 꼈어요. 지금도 전 사람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끼고 나갑니다. 폐포, 확산에 의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산소가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이런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폐포예요.
호흡 조절 중추는 뇌의 연수에 있다. 혈액의 성분은요, 혈구와 혈장이 있어요. 뭐가 45%고 뭐가 55%일까요? 혈구, 구는요, 숫자 9는요, 4 플러스 5가 숫자 9죠? 혈구는 45%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55%는요, 혈장입니다.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다. 이 부분이 출제에 유력합니다. 혈장은요, 92%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의 액체 성분이다. 물이 많다 하면은 혈장입니다. 피브리노겐은요, 혈액을 응고시켜줍니다.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죠.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모두에게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형 AB형이에요. 좌심실이 우심실 벽보다 두껍죠. 여기서 심장이 피를 쭉 짜줍니다. 펌핑하죠.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이 항상 두껍다. 판막은요, 혈액의 역류 방지라고 했어요. 좌심판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요, 2000판입니다. 우심판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요, 3000판이에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좌측 두 글자죠? 2000판입니다. 오른쪽 세 글자죠? 3000판입니다. 심장의 구조, 관상동맥이 심장에 있는 동맥이에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좌심실이 두껍다. 비장에서는 면역 항체를 생산한다. 면역과 관련된 곳은 비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끊임없는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박출해 내보낸다. 해부학 용어, 굴곡과 신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굴곡은요, 관절의 각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럼 180도에서 90도로 줄어드는 느낌 아닙니까? 각도가 줄어드는 게 굴곡이고요. 반대로 각도가 커지는 것이 신전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까딱하는 거 측방 굴곡이에요.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져서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사지가 신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팔이 안으로 오던지 다리가 안으로 오던지 이것이 내전입니다. 외전은요, 정중앙선에서 밖으로 멀어져요. 시스터에서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뭐 영화 보고 뭐 그 노래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 춤 기억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전과 외전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요 그림은 뭐냐? 외회전입니다. 회전은요,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이에요. 내회전, 외회전, 팔을 밖으로 회전시키는 거 외회전, 팔을 안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내회전입니다. 형님 댄스를 쳐보아요. 형님. 회전은 한마디로 운동인 거예요. 고관절의 외회전은 1번입니다. 고관절의 내회전은 4번 그림이죠? 요거 그림 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외회전이에요. 운동은. 요거는 내회전입니다. 시스타가 내전 외전이에요. 요번에 뭐 내전 외전 유력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요. 굴곡신전 나왔고 외회전 나왔고 앞관절은요, 턱관절입니다. 앞관절을 측하해. 측두골과 하악골이 앞관절이에요. 문제,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의 편평골이 뭐냐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장뼈입니다. 흉골 같은 말로 복장뼈래요. 신체에서 가장 길고 커다란 평평골 중에 하나인데 흉곽, 가슴의 앞쪽에 정중앙에 있는 이 장방형, 이 길쭉한 평평골은 흉골이다. 보라색이 검상돌기입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검상돌기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국가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거 횡격막, 늑간근 자주 물어봅니다.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횡격막은요, 이 가로막이죠? 호흡이 곤란하면요, 상체를 올려줍니다. 왜? 그래야 횡격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심장 판막의 기능은 2000판, 3000판 있잖아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았어요. 수중운동,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이 좋았다. 관절질환 중에 가장 흔하며 나이가 들면서 증가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30분 이내에 호전된다. 관절을 많이 쓸수록 아프다는 거.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고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습니다.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뭐뭐염 하면은요, 원래 뜨거운 찜질을 피했어요. 염증이 퍼지니까요. 특히나 층수염에는 뜨거운 찜질 하지 않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뭐 이거는 물리치료 느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해볼까요?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대요. 쌍으로 아프지는 않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쌍으로 다 아프다.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은요, 뼈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작아져서 골절이 잘 됩니다. 중년기 이후에 여성은 폐경을 해요.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죠. 이렇게 됐을 때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낙상을 하면은요, 고관절, 골절이 잘 생겨요. 이런 경우 의사 처방하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합니다. 골다공증 노인이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이 되기 쉽다? 중요하죠. 골다공증에는 뭐가 좋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은 골절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칼시토닌 과다 분비 시 골다공증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은 칼슘입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거 칼슘이고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무기질은 칼슘이다. 국가고시 잘 나왔던 문제 뭐예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이다. 수근간 증후군 국가고시 단골 문제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할 것 없이 자주 나옵니다. 손을 털면 저린 증상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죠. 어떤 것으로 이 수근간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어요? 팔행 검사. 양 등을 맞대요. 1분 동안 있으면요, 손 저림이 너무 심해요. 아, 그러면 수근간 증후군인가 보다 하고 진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티넬 검사는요, 손목에 정중신경을 두들겨요. 조그마한 망치로요, 고무망치. 그랬을 때 통증이 있어.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수근간 증후군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근간 증후군 수술하고 나면은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하고 24시간 동안 올리고 있으래요. 부으니까요. 얼음찜질, 진통제, 또 무거운 물건을 한 달 동안 들지 말래요. 수근간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은요, 팔렌 검사 또는 티넬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화기계 볼게요. 소장은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화기계,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먹고요, 인두를 지나서 식도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요, 소장, 대장으로 지나서 결국은 항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그 침에는요, 뿌띠알린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소화가 빠르겠어요. 덤핑 신드롬, 위절제 환자들은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바로 쭉쭉 쌉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자제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고지방을 먹어라. 시기가 특이해서 국가고시에 잘 나왔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수분은요, 덤핑 신드롬, 위절제 환자에게 쓰입니다. 위에서는요, 펩신이 나오는데 이 펩신이요, 단백질을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가장 먼저 소화하는 게 위에요. 위에 있는 펩신이다. 펩신은요, 같은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 이렇게도 국가고시에 나올 수 있어요. 췌장은요,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췌장에서는요, 소화효소가 나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는 요소,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옵니다. 간은 담즙을 만들죠. 담즙은 담낭에 저장이 됩니다. 췌장은 뇌 분비샘의 기능과 뇌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 기관이다. 복합셈이다. 소화효소도 나온다, 호르몬도 나온다, 췌장이에요. 간은요,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인체에서 가장 크대요. 1.5kg 정도 된다. 간이 담즙을 만들고 그 담즙을 담낭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해서 혈액 응고 인자인 프로트롬빈을 형성한다. 우리 태어나자마자 아기가요, 출혈성 경향이 있어. 그럼 비타민 K 주사 놨죠? 혈액 응고와 관여하는 게 비타민 K예요. 간에서는 해독 기능을 합니다. 태생기에만 조혈작용을 해요.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태생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조혈작용을 한다. 급성간염의 종류,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중요하죠? 과거에는 A형 간염이 국가고시에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B형 간염도 나왔어요. B형 간염은요, 고단백, 고칼로리를 먹는다. 에너지 소모가 많대요. A형 간염은요, 전염성 간염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 걸려요.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환자 분변 처리 후에 손을 잘 닦아야 됩니다. C형 간염은요, 예방주사가 없어요. 이게 뭐 수혈받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오염된 주사기 문신했을 때 걸립니다. 췌장은 췌장액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복합셈이다. 뇌 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을 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옵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아밀라제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트립신이에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이다. 호흡기계, 가장 흔한 위험한 병원체 탈출 통로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죠. 코로나 때 정말 마스크 얼마나 꼈어요. 지금도 전 사람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끼고 나갑니다. 폐포, 확산에 의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산소가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이런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폐포예요. 호흡 조절 중추는 뇌의 연수에 있다. 혈액의 성분은요, 혈구와 혈장이 있어요. 뭐가 45%고 뭐가 55%일까요? 구는요, 숫자 9는요, 4 플러스 5가 숫자 9죠? 혈구는 45%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55%는요, 혈장입니다.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다. 이 부분이 출제에 유력합니다. 혈장은요, 92%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의 액체 성분이다. 물이 많다 하면은 혈장입니다. 피브리노겐은요, 혈액을 응고시켜줍니다.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죠.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모두에게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형 AB형이에요. 좌심실이 우심실 벽보다 두껍죠. 여기서 심장이 피를 쭉 짜줍니다. 펌핑하죠.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이 항상 두껍다. 판막은요, 혈액의 역류 방지라고 했어요. 좌심반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요, 2000판입니다. 우심반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요, 3000판이에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좌측 두 글자죠? 2000판입니다. 오른쪽 세 글자죠? 3000판입니다. 심장의 구조, 관상동맥이 심장에 있는 동맥이에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좌심실이 두껍다. 비장에서는 면역 항체를 생산한다. 면역과 관련된 곳은 비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끊임없는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박출해 내보낸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